보냈어? 네. 뭔데? 시트리요. 네. 네. 이거 하나야? 네. 그럼 수특이면 올해 거 말하는 거지? 네. 저희도 수트 풀긴 해요. 아 그래? 그럼 수특을 하면 되겠다. 같이 해도 되겠네. 또 다른 거는 없어? 학교 프린트 같은 거 있으면 나중에 모아서 나한테 갖고 와. 오늘 학통 수업을 찍을 수가 없어서 오늘은 뭐 놀러 가는 데도 있는데 9시에 끝냅시다. 수업만 하고. 프린트 있으면 갖고 오고. 일단 오늘 숙제 오늘 숙제가 뭐지? D인가? D 어디야? 129번부터 161까지 펴서 2에 30번부터 50번까지. 답을 불러줄게. D에 121번부터 129번부터 알았나? D에 129번부터 129번부터 2, 4 그 다음에 3, 14 135번부터 4, 4, 2, 5 139번부터 5, 125, 131, 4 143번부터 1, 4, 2, 6, 4 148번부터 1, 2, 5, 3, 1, 3 그 다음에 54번부터 36, 3, 1 그 다음에 107번부터 2, 5, 12, 2, 2 거기까지지? 앞에 거는 거기까지. 그 다음에 2에 30번부터 30번에 13, 31번에 2, 32번에 13, 3분면 그 다음에 33번에 3, 34번에 5 35번부터 1, 1, 4, 3, 5 40번부터 1, 2, 5, 5, 15, 6, 4, 3 48번부터 4, 2, 1, 60번까지였나? 네, 50번까지? 지금 다 푼 거지? 자, 일단 D 앞으로 다시 앞으로 가서 D부터 질문을 해봅시다.
그림 더 얘기해봐. 151번 155번? 1번 151번? A가 0과 1 사이에 있고 10의 A제곱을 3으로 나눌 때 몫이 정수이고 나머지가 2가 된다. A 값에 합부하실 때 있고 요 범위를 생각해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 값은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10의 0제곱 10의 A제곱 10의 1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값은 1부터 10까지가 되고 그치? 그리고 등호가 없기 때문에 등호 없지 이거 등호 없지. 그래서 A 10의 A제곱이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1점 얼마부터 해서 어디까지? 6점 얼마까지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요거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정수고 나머지가 2가 되는 애들이 얼마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몫이 0일 수 있겠지. 몫이 0일 수 있겠지. 그러면 그때 자, 몫이 0이면 나머지는 2가 되면 되고 몫이 나머지는 다 2야. 그치?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일 수 있고 그치? 몫이 2가 되고 나머지가 2일 수 있고 3하고 2는 안 되지. 이렇게 되면 11이 되니까 넘어가잖아. 그치? 맞지? 여기까지. 그럼 이때의 값이 얼마냐라고 하면 이때 10의 a제곱이 2가 되는 상황인 거고 이거는 10의 a제곱이 5가 되는 상황인 거고 이거는 10의 a제곱이 8이 되는 상황인 거지. 세 가지 값이 있고 이때 이 값들을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때 a는 로그 2고 이때 a는 로그 5고 이때 a는 로그 8이지. 얘네들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얼마야? 다 더하면 로그 80? 로그 80 얘는 1 플러스 3로그 2지. 얘가 8이고 그렇지? 또 다른 거?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것을 Ln이라고 합시다. 봐봐. 물론 이거를 너희들이 이제 절편을 찍기 위해서 일반형이나 표준형을 만들어 볼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y는 뭐 해놓고 그치? 넘겨서 3분의 4x 하고 플러스 뭐 4분의 3의 n제곱에 4 넘어갔으니까 곱하기 4 뭐 이렇게 해서 절편을 찍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고1 과정에서 요거 배웠지?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 이렇게 쓰면 요 직선의 방정식은 절편이 ab인 거잖아.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다 이렇게 해서 바로 줬잖아. 그치? 그걸 생각해서 긋는다고 생각해보면 여기가 1이면은 절편이 3, 4, 1편인데 곱해져 있으니까 얘가 넘어갔다고 생각해보면 x절편은 뭐가 될 거면 3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이 될 거고 얘는 4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맞지? 그래서 아무튼 저렇게 직선의 절편을 찍었고 그때 저 넓이가 10분의 1 이하가 된대. 이 넓이가 10분의 1 이하가 된대.
그럼 넓이를 얘기했으니까 곱해줘. 2분의 1 곱하기 4, 3, 12 곱하기 4분의 3의 2n제곱 되겠지. 그치? 이제 삼각형 구한 거야. 밑변 높이 2분의 1, 그치? 이렇게 쓰고 이것이 뭐 이하가 되면 되겠다? 10분의 1 이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로그가 좀 좋나? 좋네. 자연수 n의 최소값 로그 1은 0.3이고 로그 2를 0.3, 로그 3을 0.48로 계산하래요. 해봅시다. 요거 6이고 넘어가면은 얼마야? 60분의 1이지. 그래서 4분의 3의 2n제곱이 이렇게 하지 말고 넘기지 말고 요 안에서 처리를 할게 그냥. 얘가 넘길까? 로우 붙여 그냥. 6이니까 바로 로우 붙여. 2만 넘기고 로우 붙여. 그럼 로그 12 플러스 2n 로그 4분의 3 되겠지. 위치 사용 로그니까 위치 10이야. 그래서 부동 방향 안 바뀔 거야. 2분의 1만 넘기고 내가 뭐 한 거야? 로그를 붙인 거지. 그래서 우리 로그 5분의 1. 그렇지? 그러니까 2분의 1 넘어갔으니 곱하기 돼서 5분의 1이야. 로그 붙인 거고. 얘네들은 그냥 분리해서 쓰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이거도 풀면 돼요. 그래서 로그 12는 2로그 2 플러스 로그 3이지. 플러스 2n에 여기는 로그 3 빼기 로그 3 빼기 2로그 2 될 거고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10분의 2라고 쓰는 게 맞겠지? 그래서 로그 2 빼기 2다. 그래서 얘네들 넣고 계산하면은 미지수가 n밖에 없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하다. 계산해볼게. 요거 넣으면 0.6이고 0.48 더하면 얼마야? 1.08인가? 맞지? 1.08. 요거는 0.48에서 0.6을 뺀 거야. 요거 0.6이잖아. 마이너스 0.12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0.12에다가 2에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0.24입니다. 요거는 마이너스 0.4가 되겠지. 요거는 0.6에서 1 뺀 거니까. 그 넘기면 1.48 0.24에 그럼 얘는 0.24분의 1.48보다 좀 커요. 148, 24 이렇게 쓸게. 된 거지? 얘는 5 곱하면 얼마지? 5 곱하면 140이지? 그러니까 이게 140보다 크니까 5점 얼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6 되겠지. 뭐 계산 편한 거 찾아서 하면 돼 그냥. 그치? 또 다른 거? 2에 48분.
OA랑 OB가 1은 이등변 삼각형이래. 그러니까 여기가 1이라는 얘기지. 이등변 삼각형. 그때 성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성분 OA와 만나는 점을 P, OB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합니다. 중점 AB라고 할 때 부채꼴 MQP,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거지. 부채꼴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얘가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 중학교 때 이런 거 해봤을 텐데 보통 보조선 그어서 하지. 이렇게 보조선 그어서 수직인 거 이용해서 하는 거야. 얘는 뭐 빈칸이 있으니까 과정 따라가 봅시다. 그 삼각형 OAM에서 OAM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내린 거야. 이등변이니까 내렸네, 그렇지? 자, 그럼 이 왼쪽 큰 이등변 삼각형의 절반 이거 말하는 거야. OAM에서 얘가 2분의 세타라는 거고 여기가 2분의 파이라는 거니까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MA를 얘기했고, 그치? 그럼 MA가 뭐냐라고 하면 요 길이 말하는 거고, 우리가 여기가 1이라는 거 알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요 각을 알고 있으니까 얘를 쓰려면 사인을 쓰면 된다. 그치? 그치? 사인 2분의 세타가 뒷변분의 AM이잖아. 이게 1이니까 AM이 사인 2분의 세타. 그래서 우리가 AM이 들어간 처음에 거기 가에 들어갈 것이 사인 2분의 세타가 된다라는 거야. 이 길이가. 그치? 이렇게 MA를 채우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한편 여기 뭐 이렇고 MA랑 MP랑 같으니까 MA랑 MP. 그치? 반지름이니까 얘랑 같겠지. 그치? 그래서 얘랑 같으니까 얘도 이거랑 각이 같다. 이 얘기 하려는 건가? AMP. 그런데 AMP도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라는 길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요각을 가는 거지. 요각은 그럼 더해서 파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세타가 돼야 더해서 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그 간 AMP 나라고 써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간은 사인 2분의 세타고 나라고 써 있는 부분은 요각을 물어봤으니까 세타라고 쓰면 되겠지. APM 아니고 AMP. 나는 세타고 같은 방식으로 어쩌고저쩌고 돼 있어. 그래서 BMQ 마찬가지로 이 세타. 그래서 따라서 부채꼴 MPQ 넓이 S 세타. 요 넓이는 요거는 요 고조선 거서 한 게 아니네. 요 두 변의 길이를 내가 알잖아. 두 변의 길이 알고 내가 두 각을 아니까 요 각도 아는 거지.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니까. 그치? 그러면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L 혹은 2분의 R제곱 세타니까 자 부채꼴 PMQ 얘는 2분의 1의 R제곱 세타. 근데 R이 뭐다? 사인 2분의 세타다. R제곱 세타. 그치?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거야. 맞지? 근데 다가 뭐야? 이게 다지. 가는 요 가 제곱이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가나다를 채울 수가 있다. 된 거지? 대입만 하면은 답이 나올 거니까 계산하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거? D에 160번. D에 160번. 빵의 계단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무게를 10% 줍니다. 무게를 퍼센트 이 방법을 n번 시행하면 단위 무게당 가격이 1.5배가 됩니다. 그때 m의 최소값.
중학교 때 우리가 질량이라고 하는 걸 배우지. 그리고 부피라고 하는 걸 배우고 밀도라고 하는 걸 배우지. 너네 밀도의 정의를 알고 있어? 밀도의 정의가 뭐야? 밀도의 정의가 뭐야? 아니, 안 배웠어? 밀도가 뭔지 알지? 밀도의 정의가 뭐냐고 그러니까 알면 정의를 알아야지. 그건 아는 게 아니야. 정의를 모르는 거야. 밀도가 어떻게 구해? 몰라요. 밀도 어떻게 구하는지 모른다고? 부피는 질량. 그치,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너네 공식을 하나 쓰더라도 왜 나누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3명이 12개를 가지고 있어. 3명이 12개 갖고 있어. 한 명당 몇 개 갖는지 어떻게 해? 한 명당 몇 개야 그러면? 4개지? 그래. 3명이 12개 갖고 있으면 한 명당 4개잖아. 어떻게 구한 거야? 나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한 명당 12개, 3개잖아. 4개잖아. 어떻게 한 거야? 나눈 거야. 그러니까 이 밀도를 우리가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부피, 1이라고 하는 부피당 얼마큼의 질량이 있는가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의 정의가 뭐냐면 단위 부피당 질량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밀도라고 불러. 이 정의야 이게 밀도의 정의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3명이 12개를 갖고 있으면 한 명당 4개를 갖는다고 하는 것을 한 명을 한 단위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 단위 부피당 질량.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부피에 얼마만큼의 질량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밀도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단위 무게당 가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가격을 뭐로 나누는 거야? 무게로 나누는 거야. 이 뜻이라고 이게. 알겠어? 그래서 단위 무게당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가격을 뭐로 나누라? 무게로 나누라.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무게 1에 해당하는 무게에 얼만큼의 가격을 매길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위 무게당 가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처음 무게를 A라고 할게. 처음 가격을 B라고 할게. 그럼 우리가 n번 후 변경된 무게가 있을 거고 변경된 가격이 있겠지. 물론 이거는 가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더 쉬울 수도 있어. 근데 보통은 가격이 같이 변할 수도 있거든. 그렇지? 가격은 뭐 10% 올리고 무게는 5% 줄인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 그러면은 둘 다 변경된 것을 써줘야 되는데 얘는 가격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B가 되는 거고 얘는 무게는 변했지. A에서 0.9 10% 줄이는 거니까 곱하기 0.9야. 이것의 n제곱이 되는 거야. 된 거지? 그러면 우리가 무게분의 가격이기 때문에 무게분의 가격 이게 처음 거고, 그렇지? 그거 그리고 변경된 거는 뭐냐면 a 곱하기 0.9의 n제곱분의 b가 되는 거야. 얘가 이것의 1.5배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처음 거에 1.5배, 처음 거에다가 1.5배 해주면 그거보다 많다는 얘기야. 얘가. 식이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A, B 문자 설명을 했지만 당연히 소거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 줄 거야. 뒤집으면 양수니까 부호가 바뀌겠지. 이거 2분의 3이니까 뒤집으면 3분의 2야. 3분의 2. 부호가 바뀌겠지. 0.9의 n제곱. 됐지? 이렇게 해놓고 로고 붙이는 거야. 로그는 3분의 2. n 로그 10분의 9. 로그 10분의 9 바로 쓸게. 이거 로그 10분의 9라고 하는 로그는 2로그 3에서 1을 뺀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가 로그 2랑 로그 3의 값을 줬으니까 대입해서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왼쪽 거는 로그 2 빼기 로그 3이니까 0.3010에서 0.4771이 있냐? 4771. 쟤는 0.6020에서 1 뺀 거지? 0.6020에서 1 뺀 거를 여기다 쓰면 되는 거야. 뭐 얼마야? 0.3980인가?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 양변 마이너스 해줄게. 양변 마이너스 해주면 얘는 부동간 바뀌겠지? 얘가 넘어갔다고 생각하게 그냥 이거는 0.3980n 이거는 4771에서 3010 빼는 거지? 얼마야? 0.1761 그렇게 되겠네, 그지? 너 숫자가 뭐가 안 맞는데? 잠깐만, 숫자가 안 맞는데? 숫자가 왜 안 맞지? 0.9의 제곱 맞지? 2 빼기 로그 3 로그 빼기 로그 3 이거 잘못 썼구나. 3980이 아니잖아 이거. 4771을 두 배 해야지. 그렇지? 3010을 두 배 해버렸네. 정신이. 이거 아니고 0.95 사이에서 그렇지? 4771 두 배 한 거. 거기서 1 뺀 거지. 잘못됐어. 어쩐지 숫자가 그렇게 안 맞나 했어. 그럼 얘가 얼마야? 0.458인가? 마이너스 0.458 0458 n 그래서 이게 아니고 0.0458 n 아까 여기가 뭐였지? 477에서 ICM 썼다가 저거 3010 빼주면 17 사실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그러면은 얘는 458분의 17 그치? 그럼 몇 번? 4번. 3번 하면 안 되지. 해주니까 4번. 4번 해주면 또 다른 거? 다 한 거지? 네.
삼각함수 정의 봅시다. 그러니까 150페이지 C의 59번. 내가 저번에 숙제는 아니었지만 55번까지 풀어줬던 것 같아, 그치? 다음 거. 저번에 일반각과 호흡법을 했고 오늘 상황함수 정의를 좀 하고 각변한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하고 변할 수 있나? 삼각함수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했냐면 삼각함수 우리가 공부하고 삼각함수를 수학에서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 혹은 구 위에 점을 표현하고 싶어서 잘 표현하고 쉽게 표현하고 싶어서 삼각함수를 쓰는 거라 그랬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단위원에서 단위원이 뭐냐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이라고 했어. 그렇지? 그런 원에 대해서 우리가 동경, 세타라고 하는 동경이 있어. 세타라고 하는 동경이 있어서 저 원 위에 동경에 해당하는 xy 좌표가 이 점의 좌표로 존재를 하겠지. 그치? 그럼 그 동경 위에 있는 점의 x좌표를 풀사인이라고 부르고 y좌표를 사인이라고 부릅시다. 어디에서? 반지름 1인 거에서.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이 아니면 반지름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반지름 1이 아니야.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3배 커지면 되는 거니까 3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만약에 반지름이 5야. 5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맞지? 반지름 1인 거 기준으로 해서 x좌표를 코사인, y좌표를 사인이라고 쓰고 탄젠트는 기울기,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 x좌표분의 y좌표. 탄젠트는 기울기, 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원 위의 점이니까 대입을 해서 성립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공식이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만들어지는 거야.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저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59번 바로 각변환이 나오는데 물론 각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외운 거대로 각각 변환할 수도 있겠지만 얘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야? 단위원을 찍고 그 점을 그어봐라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거 이거에 맞춰서 각변을 하지 않고 해볼게. 59번. 자, 59번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 원을 너무 크게 그렸나? 좀 작게 그려볼게. 얘가 뭐라고 했냐면 5,10이라고 하는 점이 있대. 여기가 5,10이가 있대. 이건 내가 단위로 그린 거니까 반지름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자, 여기에 OP를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각을 우리는 세타라고 합시다. 근데 얘가 뭘 구하라고 했냐면 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를 구하래. 이거는 어떻게 하라냐면 내가 영어 단어 그 영어 해석하듯이 읽으면 된다 그랬어. 이거의 뜻은 뭐냐면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의 무슨 값? y값.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얘가 세타가 이만큼인데 여기서 2분의 3파이를 간다는 얘기는 요 90도를 3번 간다는 얘기잖아. 얘가 90도 가면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까지 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의 동경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지. 플러스 세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맞지? 그럼 우리는 뭘 읽으면 되는 거야? 이 점의 y값을 읽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저 점의 y값. 근데 우리가 봐봐. 이게 어떻게 갔다고 생각해? 여기까지 갔으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게. 여기 어떤 점이 있어. 이게 이 점이 5,10이라고 하는 점이
뭐 90도, 90도, 90도 가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뭐겠어? 12, 마이너스 5겠지. 그치?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긴 게 12고 짧은 게 5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얘가 이렇게 되면 x가 길고 y가 짧을 거 아니야. 그치? 5, 10이고 5고 그치? 근데 부호는 사분면에 있는 거 그거 쓰면 되는 거야. 이게 1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5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요 그림에서 여기가 12가 되고 여기가 5가 되는 거니까 13 되겠지. 그치? 그래서 반지름이 13인 거야 이게 13인 거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겠어? 이 점의 좌표는 반지름이 13이면 1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치? 뭐를? 이 점의 무슨 좌표를? y좌표. 뭐 y좌표가 뭔데? 마이너스 5를 13으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 13분의 5.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치? 물론 이제 이거는 처음에 정의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정의를 이용해서 최대한 저렇게 푼 거고 당연히 각변환 배운 다음에는 당연히 저렇게 안 풀겠고 우리 각변환을 다 배웠으니까 각변환을 해볼게. 각변환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각변환 홀수니까 바뀌지? 그치? 그리고 4, 4, 5면이니까 사인 마이너스지? 이렇게 되는 거야. 콜사인이 얼마인데? 이게 13이니까 이거 콜사인 세타가 얼마야? 13분의 5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 마이너스 13분의 5지. 이렇게 바로 가면 되는 거야. 각변환을 쓰면 식이 가는 거고, 근데 처음에 이제 정의를 배웠으니까 최대한 그림으로 좀 해결을 해본 거지, 그렇지? 멤버에 의해서. 하나 더 해볼게. 5페이지에서 하나 더 해볼게. 63번. 내가 너네 사각함수를 어디까지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서. 그리고 뭐랄까 이 사각함수 파트가 기출문제들이 좀 어려운 편이야. 기출문제들이 조금 난이도가 다른 단원에 비해서 좀 상당히 있는 편이라 이 자이스토리는 기출문제 모은 책이잖아. 그래서 뒷부분 난이도가 다른 단원보다 어려울 수 있어. 다른 해는 그랬었거든. 올해는 모르겠어. 올해는 내가 뭐 지금 좀 처음 보는 거니까 모르겠는데 다른 해에는 대체로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럴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 그림이 뭐 어? 63번인가 61번 하고 있네? 61번 하자냐? 둘 중에 하나를 하면서 어차피 요게 알파 그 다음에 요 바깥쪽이 베타 여기가 A 여기가 B 이게 Y는 2 얘는 반지름이 3이고 얘는 반지름이 루트 5래 다 책에 있는 거야 문제에 다 있어 그때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를 구하시오 이렇게 있어 그럼 사인 알파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야 우리가 요점 그치? 저점을 구해주면 되는데 요게 안쪽에 있는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잖아 근데 y가 2니까 y2를 넣어줘 그치? y2를 넣어주면 근데 사인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해보자 그냥 이거 하지 말고 이거 넣지 말고 그냥 우리가 순수하게 이렇게 한번 봅시다 2점의 y값이 2인지 그치? 2잖아 그치? y값이 2잖아 근데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 루트 5지 근데 우리가 사인 코사인은
반지름이 1인 거에 적용이 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루트 5면 루트 5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반지름이 루트 5야. 근데 내가 이 점이 2야. 이게 루트 5인 거지. 그러면 내가 이것을 단위원으로 줄여갖고 반지름이 1이원에서 똑같은 거에 대해서 내가 이 똑같은 각의 y값을 찾는다고 생각해보면 여기가 1이 되니까 얘는 뭐겠어? 루트 5로 이걸 똑같이 나눠주면 닮은이니까 루트 5분이 2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뭐야? 루트 5분이 반지름이 1이 아니니까 반지름으로 나눠준 거지. 그치? 반지름이 1이 아니니까 반지름으로 나눠줬다. 곱하기 코사인 베타. 이거는 대입을 해야 돼. y값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x값을 물어본 거니까 대입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원은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고 y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x가 루트 5 나오지. 그치? 근데 이 점의 좌표가 루트 5,2야. 그치? 루트 5,2. 근데 마이너스. 그치? x값 마이너스고. 그럼 그거의 x값인데 얘도 x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루트 5란 말이야. 근데 반지름이 얼마예요? 반지름 3이죠. 그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나오겠지. 이렇게 풀 수 있다. 그 유형 7번을 보면은 사분면에서의 부호가 써 있는데 이거를 사실 뭐 외울 수도 있어. 외울 수도 있는데 나는 이거를 외우는 거가 잘 이해가 되진 않더라고. 외울 수는 있어. 외우려면 외워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상학함수의 인식을 처음부터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탄젠트는 기울기. 자 이렇게 인식을 가져가면 외울 필요가 굳이 없거든. 너네 생각해봐. 4사분면에서 y가 음수인 걸 너네 외웠어? 4사분면에서 y가 뭐야 하면 생각해갖고 밑에 있으니까 음수 이렇게 대답하지. 4사분면 y는 음수 이렇게 외워? 그렇지 않잖아. 그치? 그게 똑같아. 그러니까 얘네들 부호를 사실 외울 필요는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사인이라고 하면 사인 4사분면은 뭐야? 그러면은 이렇게 뭐 외워갖고 4사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사인은 마이너스야.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인하면 뭐야? y값. 그러니까 4사분면 당연히 음수겠지. 그치?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그치? 알겠어? 근데 굳이 이걸 외워서 쓴다고 하면 여기는 전부 다 플러스야. 그치? x좌표 플러스 y좌표 플러스 기울기도 플러스. 그치? 전부 다 플러스고 여기는 뭐가 플러스야? y값이 플러스고 여기는 탄젠트 기울기가 플러스고 여기는 뭐야? 코사인이 플러스. 그 외엔 다 음수. 그치? 맞지? 그래서 이렇게 외우기도 해. 올사, 탕코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굳이 나는 뭐 이것을 외우진 않는다. 그치? 외우라고 시키지도 않아. 근데 빨리빨리 생각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외워라. 그치? 근데 뭐 굳이 외울 필요 있을까 싶어. 그러니까 생각해봐. 코사인이 3, 4분면에서 음수인가? 당연하지. 왜? x좌표가 음수니까. 그치? 우리가 x좌표가 3, 4분면에서 음수인 것을 외우진 않는 것처럼 코사인의 부호를 외울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지. 아무튼 뭐 그런 관점이 뭐야? 그 상학함수 값의 부호는 54분인데 좀만 좀 봅시다.